수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돈의 본능에서 한 구절 더 갖고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책인데 좋은 책이고 좋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 명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언론이라는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빈율이 줄어들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며 교육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전 세계 삶의 질이 높아지는 등 이렇게 수많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어째서 아직도 거칠고 험난한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기분이 들까? 일단 뉴스가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생존이다. 우리의 뇌는 삶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다. 뉴스 제작자들은 이런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 위기의식, 서스펜스 등을 계속 불어넣어 우리의 관심을 붙들어 놓는 것이다. 언론은 시청자를 유혹하기 위해 종종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극적인 사건들을 보도한다. 많은 뉴스 꼭지들이 뇌리에 인상적으로 꽂히는 문장의 표현 3단계로 구성된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거기에 작가들이 타이머 달기라고 말하는 트릭도 자주 사용된다. 영화에서 똑딱똑딱 한정된 시간 설정으로 긴장과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언론 매체 역시 많은 뉴스 꼭지를 화면 우측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의 시간에 맞춰 보도한다. 똑딱똑딱똑딱. 미디어는 경제와 금융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전술을 구사한다. 예산 자동 삭감이나 재정 절벽 같은 단어를 생각해보라. 이런 용어들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뉴스의 긴박감을 실어준다. 아니면 2019년 채무한도 증액 시효를 놓고 조금씩 0에 가까워지던 시계는 어땠는가? 시계가 0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정치가들은 협상을 했고 서류에 서명했고 채무 한도는 팡파르 소리와 함께 상향 조정됐다. 이와 비슷한 예로 증시가 위아래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금융 관련 채널을 지배하는 비극적 숙명주의자들의 코러스가 있다. 물론 새로운 소식도 아니다. 금융 미디어는 1907년부터 금융공황이 발발한 이래 늘 공포를 판매해왔다. 많은 서적들이 최근 언론 매체의 금융시장 예측이 얼마나 빗나갔는지 지적한다.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 1987년 주가 붕괴, 기술주 거품,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9년 부채 한도 등등 전부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그런 광적인 사건들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불필요한 공황에 빠진 투자자들은 피할 수 있었던 실수를 저지른다. 2008년 금융위기, 연방정부가 일시적인 셧다운에 들어갔을 때 채무 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 모든 투자자들이 가진 자산 전부를 팔고 현금화하는 바람에 많은 이들의 은퇴 계획이 엉망이 되었다. 더구나 이들 매도자들은 위기가 안정되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잃음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간단히 말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자 거기서 내려버렸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대개는 나중에 전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데도 말이다. 신체적인 건강은 또 어떤가? 투자자들은 온갖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금융 관련 소식들 때문에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일수다. 조지아 대학의 존 그레이블 박사와 캔자스 주립대학의 소냐 브리트 박사는 금융 뉴스와 고객 스트레스에서 금융 뉴스를 본 개인의 스트레스 레벨이 뉴스의 주제와 상관없이 현저히 상승함을 보여준다. 증시가 하강하면 사람들은 투자금을 걱정한다. 증시가 상승하면 더 이상 공격적인 포지션이 아니라는 데 실망한다. 실제로 금융 뉴스를 시청한 사람들 중 67%가 스트레스 수준이 상승했다. 심지어 긍정적인 뉴스일 때도 75%가 스트레스 상승 증세를 보였다. 본질적으로 증시는 변동하지 않는다거나 시장 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 미국을 강타한 모든 약세장은 강세장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경제 위축은 언제나 결론적으로 경제 확장으로 이어졌다. 지금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가져온 약세장을 맞이해 고전 중이다. 그러나 역사상 모든 약세장이 그러했듯이 시장은 결국 회복하고 정상적인 상승 궤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당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금융 매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이들이 그것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 매체는 비즈니스이며 비즈니스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중 매체의 가장 큰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다. 이들은 광고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시청률이 높은 뉴스 채널은 더 높은 광고가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뉴스 매체의 최우선 목표는 최대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이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뉴스를 시청하게 만드는 것이다. 간단히 계산하면 더 많은 시청자는 광고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광고료 상승은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행복한 주주들을 만드는 것이다. 기상 전문 방송인 웨더 채널에서 시청자들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소식을 보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날씨 보도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부분적으로 맑겠습니다. 비올 확률은 30%입니다. 폭풍우가 치겠습니다. 같은 일상적인 헤드라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금융 뉴스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무슨 회사가 주식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은 그리 참신한 소식이 아니다. 매체들은 이런 뉴스를 조금이라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종종 평범한 일일 주가 하락을 금융위기를 감지한 매도로 포장하곤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1900년부터 2020년까지 나타나는 그래프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혁신은 언제나 두려움을 극복한다이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어찌나 위기가 많았는지 헤드라인을 다 표시할 공간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지나갔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고점을 경신했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안겨주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더 많은 시간 언론에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언론의 가장 큰 목표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고 정보 전달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여서 광고를 더 많이 받고 높은 수익이 나면 그걸로 행복한 주주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많은 정보 전달 매체들이 그러한 식으로 굴러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는 모든 악재들을 이기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해 왔다는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언론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